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선주로 하여금 시장에 관심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좀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진 않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 관련해서 금일 현대계열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관련된 내용도 함께 짧게 체크를 좀 해보고 삼성중공업은 사실 메리트가 좀 많죠. 해상 SMR부터 해서 원전과도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해양 플랜트인 FLNG 관련해서 이제 석유랑 가스 테마와 함께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좀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앞서서 뒤늦게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 함께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럼 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일 이 삼성중공업의 수급적인 측면부터 함께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세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소폭이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거래일 나왔던 이 매도 금액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 다가와서 어떤 삼성중공업에 들으신 매각 대금이라던가 SK해운이나 가스공사와 일회성 비용이 있었죠. 소송 건수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 실적주로서 삼성중공업도 엮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일 소폭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긴 하지만 윗꼬리가 이렇게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제가 뭐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의 흐름상도 11선과 5일선을 모두 이탈하고 현재 거의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21선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와 매물대가 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까지 이탈하게 되면 좀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상적인 상황은 현재 21선 구간에서는 재차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11선 구간에 대한 돌파 그리고 5월 13일날 기록했던 이 고가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 가져왔습니다. 뭐 10년 만에 호황 맞은 조선주 2분기도 호실적의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뭐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같은 현대 계열사가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현대중공업이 계속해서 26년까지 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줬고 방산 부분 있죠. 그래서 방산 부분에 대한 주목도도 좀 작용이 되면서 현대 쪽으로 금일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 잔고 측면이 굉장히 좋죠.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수주 잔고가 우상향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순수주액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실적에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심지어 지금 원전이 핫하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SMR 관련된 모멘텀까지 삼성중공업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도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만 어떤 트리거가 작용이 되면 지금 묻혀있던 이런 기사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중공업도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가 지수죠. 고공행진하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별수주 전략이 먹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호황이었죠. 그때 발주한 물량 그리고 벌크선 물량이 남아있다. 그래서 추가 필요성이 줄어든 상태이고 LN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교체 시기가 다가온 선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체 물량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 LNG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조선 시장에서 LNG 선박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조선사는 고부가 가치 선박만 선별 수주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선가지수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LNG 선박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게 바로 고선가랑 이어지기 때문인데 FLNG는 LNG보다도 더 비싸죠. 때문에 FLNG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의 어떤 상승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세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실 세계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중장기 주가 방향성에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석유 터미널을 공격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가 역시 상승한 모습이고, 이스라엘과 이란 관련된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11월 대선 그리고 7월 8월 정치 일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공급 대란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가 바로 삼성중공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해양 플랜트 관련 있는 FLNG 관련 있는 삼성중공업이 이 선가나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가가 다시 한번 4월 달처럼 80불 후반부, 뭐 88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면 다시 한번 시장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할 수 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선주로 쏠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삼성중공업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가는 현재 미국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6월 21일 날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됩니다. 6월 달 들어서 원유 재고량 자체가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이 증가했다. 이 부분에 의해서 가격 역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때문에 6월 21일 날 나오는 이 공급량 자체가 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LNG뿐만 아니라 FLNG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삼성중공업도 호재성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해랑 석유가스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동해 석유가스가 지금 모멘텀을 좀 잃고 있죠. 그 이유는 의구심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성도 입증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7월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관련된 1차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와주게 되면 삼성중공업도 같은 테마와 엮이면서 이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패권도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미국 쪽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원유 재고 하는 게, 오펙의 생산량 자체가 27%로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원유 재고라든가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끝까지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구간에 있죠. 때문에 제가 삼성중공 영상을 찍으면 원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여도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인기도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주가적인 관점에서 지지부진한 모습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어떤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하루하루 맨날 찍고 있기 때문에 할 말도 점차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맞고, 주가 역시 움직임이 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어떤 더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뭐 삼성중공 주주총회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참여할 예정에 있고, IR 미팅도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께 가장 빠르게 또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전달 드리도록 할 예정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관심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쨌든 현재 삼성중공업은 유통주식수나 뭐 발행주식수가 굉장히 많죠. 때문에 주가 역시 부양된 모습을 받기 힘든 상황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또 주주총회 가면 삼성중공업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소가 관련된 어떤 주주를 위한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꼭 물어볼 예정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해서 추후 영상을 통해서 반영하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2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11선을 돌파하고 5월 13일날 기록했던 고가 부분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동해 석유 관련된 부분이 경제성이 입증되면 관련된 모멘텀으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게 되고,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FLNG 관련된 수주 계약 건수 그리고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면 유가가 80불 이상까지 80불 후반까지 도달하면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에 대한 시장에 관심도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